문제는 그 악마의 재능이 너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버렸다. 아하. 근데 이제 바로 다음 얘기 넘어갑시다. 다음 경기로. 근데 그 익숙한 맛도 우리가 타나하시 오카다처럼 맛있으면 돼. 근데 그 맛있음을 보여준 게 오카다 대 오스프레이야 또. 근데 저는 오카다 대 오스프레이는 그나마 조금 비율이 대등했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자. 이거는 신일보다 그러니까 컨티넨탈 클래식 이번엔 결승전으로 결승전입니다. 갑니다. 결승전. 자, 리코셰와 오카다의 준결승전에서 오카다가 이겼고요. 그래서 이제 결승에서 오카다와 오스프레이가 맞붙습니다. 네, 맞붙는데 다행히 이거는 한 6대4. 많이 봐주면 5.5 대 4.5로 비등비등하긴 했어요. 아, 그래도 오스프레이가 좀 그 파이가 좀 큰가요? 그래도 오스프레이가 파이가 큰 게 저는 여기서는 문제라고 봐요. 챔피언으로서 오카다가 이 경기의 우승자만 일단 짚고 얘기할게요. 오카다가 이긴 거 아니에요? 오카다가 이겼는데 예? 경기 같이 봤잖아요. 예. 뭐 본인은 대충 봤지만 응. 오카다가 기억에 더 많이 남아요? 오스프레이가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오스프레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아, 그러네. 그런데 아니, 잠깐만. 그런 데라고 하기 전에 끝나고 합시다. 내가 왜 그랬냐면 맞아, 아까 그때 하면서 보면서 얘기를 그렇게 했었어. 오카다와 리코셰의 경기에서 생각보다 오카다 중간에 오카다가 리코셰의 대가리를 죄송합니다. 머리통을 빡 쳤는데 어? 그거를 열광을 해. 근데 이걸 보면서 저게 열광할 일이야? 그리고 그 레인메이커? 네. 레인메이커. 레리오트 기술이더만 네. 이걸로 끝난다고? 네. 네. 거기서 더 물음표가 드는 거예요. 자, 야, 얘 오카다 진짜 많이 못 봤구나.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쵸. 신일보다고 아까 에이터 다 본 사람들. 리코셰의 머리를 치는 장면은 보통은 그렇게 이렇게 로프 반동에서 달리는 거는 네. 레리어트 공격 아니면은 킥 공격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그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카다가 신일보 때 가끔 하는 게 가끔 오카다가 왜 카오스 시대 악동이라 불렸던 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지 싶은데 그냥 안 하고 그거의 극한을 보여줬던 게 그거예요. 오카다 대 나이토 테츠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석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의 정석처럼 이건 이렇게 가야 돼, 저건 이건 이렇게 이렇게 가야 가야 돼. 돼가 아니라 프로세스로 가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대로 가는 게 아니라 로프 반동을 했어. 그러면 치겠지? 킥을 날리거나 니킥으로 가거나 하겠지? 아닌데 멈춰서서 모래만 치고 가. 점수를 주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 경기는 오카다가 이겼어도 납득이 돼요. 왜냐? 그런 변주를 주고 본인이 이길 수 있도록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구성을 끌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그 오카다 대 리코셰 경기로 잠깐만 가면 그러면서 어쨌든 결국에는 리코셰가 악역이고 오카다가 상대적 선역, 즉 트위너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쳐도 열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 좀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카다의 경기 시스템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그 있을 프로세스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잠깐 여기서 킥 속았지 거구나. 찍 긋고 여기다가 뭐 말물음표를 달든가 이런 게 해가지고 약간 만화적 구성으로 경기를 하고 그거의 극한이 역시 나이토 대 그거예요. 오카다예요. 왜냐면 걔네는 붙었다면 서로 또랑길로래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바꾸니까 네, 오케이. 그 프로세스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뭐 이렇게 꺽쇠 달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갈 것 이러고 바꿔버리기도 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네. 문제는 오카다 대 오스프레이는 서로 전공법으로 시원하게 했어. 그러니까 딱 그냥 이거 신일보 때 봤던 사람들은 이거예요. 오카다는 딱 신일보 때 오카다대로 했고 오스프레이는 신일보 때 오스프레이대로 했어. 오케이. 일단 이쪽은 보니까 되게 좋게 본 쪽이에요. 비슷한 나는 쪽은 오히려 그래서 오카다가 혈이 뚫렸다고 본 거야. 이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오카다가 혈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AW에서의 오카다는 되게 답답했잖아요, 뭔가.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벨트 스크래치나 하고 있는 지랄 맞은 놈이 되어버려가지고 과연 얘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도 있을까라고 저희가 질타를 많이 했었던 시기였는데 근데 이번 월드엔드의 그 경기를 계기로 어쨌든 본인 신일본의 오카다로도 본인을 AW 북미 시장에 보여줄 수 있음을 드디어 인정을 하게 되는 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음을 딱 입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된 경기가 이거다 라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AW만 보는 사람들이나 승탈스 알겠죠? 마이크론의 경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오카다가 왜 이렇게 리딩을 당하는 입장인 거지? 그런데 옛날 레킹 때 오카다, 그러니까 오카다 대 타나하시라든가 오카다 대 나이토를 돌아가면은 오카다는 항상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지가 합을 짤 때든 뭐든 패턴이 있어요. 오카다는 아무리 자기가 챔피언이든 도전자이든 약간 경기 링 안에서는 언더독으로 자기를 포지셔닝합니다. 그건 맞아요. 이번에도 그런 게 딱 보이기는 했어. 그리고 그게 한때 오카다의 단점이었어요. 왜? 오카다는 챔피언인데 왜 이렇게 캐리 상대를 많이 맞아줘? 왜 이렇게 나이토 상대를 왜 이렇게 많이 또랑길로라든가 왜 이렇게 각종 공격을 왜 이렇게 당해? 타나시 상대를 무릎 쥐고 계속 당하네. 계속 넘어지네. 무릎 체이네. 태클 당하네. 근데 그래놓고도 어느 순간 딱 한 번 드랍킥이 성공하는 순간 모멘텀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계속 오히려 오카다가 톰스톤 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도쿄돔에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러고도 레인메이커가 될 듯 하는데 또 그것도 막아요. 상대가. 맞아. 타나시 나이토도 막던 피하던 심지어 나이토는 이거가 레리어트가 들어오는 걸 잡고 데스티노로 피날레를 치어서 한 번 했는데 핀폴이 안 나요. 거의 니어폴로 안 나요. 이러한 과정이 이번 AW 월즈엔드 오카다 대 오스프레이전에서 나왔어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비스트는 칭찬을 하는 건데 저는 왜 이거를 문제점으로 삼냐면 네. 그래도 좀 새로운 맛을 보여주지? 아니 이쪽은? 아까 물어봤던 거 그대로였거든요. 오스프레이가 기억에 더 많이 남냐 오카다가 기억에 더 많이 남냐 오스프레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도 챔피언이면은 뭐 실본이나 오카다 경기를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챔피언이 주도권을 잡고 끌어가는 경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오스프레이의 장면만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어쩌면은 오카다가 이번에 보여줬었던 부분은 확실히 후반부에 역전하면서 마지막에 레인메이커 터뜨리고 이 부분이 더 기억에 이 부분만 남을 거예요 분명. 나머지 오스프레이가 다 주도한 건 맞아요. 그것만 기억에 남고 근데 이게 오카다를 여태까지 좋아했었던 널들 레슬러들이라면 그래 이게 오카다 경기야. 물론 이제 외국 팬들은 오스프레이가 다 해먹었네 아니면 라이트 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갈리긴 갈리는데 그래도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그래도 느껴진 건 그래도 오스프레이 대 오카다도 타나하시 대 오카다급은 아닌데 그래도 얘네도 맛있는 사골국이 맞구나. 그러니까 오카다가 못했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도 챔피언이면은 그러니까 챔피언다운 뭔가 주도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챔피언의 주도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경기 중에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또 그거를-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는 게 경기 후에 나왔죠. 근데 그거를 경기 막판에만 보여주고 이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떡더비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그런 빌드업들을 쌓아가면서 빌드업들로 쌓아가다가 어느샌가부터 챔피언 혹은 이기는 선수가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그 경기 안에서라도 경기 안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어쨌든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렇지. 결국에는 이길 사람이 이기고 지는 사람이 지는. 지고. 근데 이번 경기는 보면은 서로 잘 가. 근데 지는 사람이 이길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 근데 갑자기 이게 뚫려. 그러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다시. 근데 천장이 바뀌고 이게 그대로 공고해져.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납득이 된다 안 된다가 정확히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테이스트 차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번에 오카다 대 오스프레이가 그런 구도로 봤을 때 냄새가 또 하나 났던 게 뭐였냐면 옛날 그 유명했던 3판 2선승제 오카다 대 캐니전. 왜냐면 캐니가 딱 이 스타일. 캐니는 압도를 해요. 그러니까 오카다와 케니가 3판 2선승제를 했던 경기가 있었다는 거죠. 신일본에서 전설의 경기도 뽑히는 60분 3판 2선승제. 네. 저기 그 맨날 교토성인가 도미니언. 도미니언. 네. 그때 이제 3판 2선승제 60분 각 경기당 60분씩 해가지고 했었던 경기가 있죠. 근데 그때도 캐니의 포지션은 계속 오카다를 압도했어요. 압도하는데 결국에 근데 오카다가 뒤집고 이겨요. 그러니까 그 냄새도 좀 났던 걸로 봐서는. 그리고 결국에도 경기 이후에 누가 나왔죠? 오카다가 이기는 세리머니 도중에 누가 나왔죠? 케니 오메가가 나왔죠. 네. 결국에는 캐니가 만약에 몸 상태가 100%라면 물론 이제 뭐 레슬 다이너스티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또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는 보장 없을 거고, 그러면 오카다 대 캐니의 경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덜 떨어진 오카다는 이제 아닐 거라는 거예요. 25시즌에는 그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오카다 대 오스프레이도 확실히 맛있는 사골국이었고, 캐니 대 오카다? 이거는 떡더비가 아닌 팬들, 비떡더비 팬들에게는 이 두 명의 경기는 그냥 클래식이에요.
클래식입니다. 늘 봤던 거 또 보겠지만 그래도 봤던 애들이 그래도 잘한다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떡더비 아닌 팬들이 생각하는 클래식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다 오카다가 들어가요. 1. 오카다 대 타나하시. 이제 타나하시가 은퇴하면 이 경기가 아마 마지막 은퇴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아마 내가 보고 오카다 타나하시가 마지막 경기.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케니 대 오카다. 그리고 세 번째 사골 오스프레이 대 오카다. 떡더비 팬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세 개가 거의 클래식이야. 그리고 거기 오카다는 꼭 들어있어.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오카다는 그러면 이 월즈 엔드를 계기로 기사회생을 하고 AW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봐요. 네, 이건 저도 드디어 혈이 뚫렸어요. 나 이번에 분명히 말했어요. 혈 뚫렸어. 이게 여태까지 제작진이 억제기를 건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적응을 못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오카다 스타일이 돌아왔어. 네. 이 경기로. 그러니까 경기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이번 컨티넨탈 클래식 경기로 인해서 오카다가 확실하게 자기가 어떻게 경기를 해야지 뭐 실버 스타일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 AW라는 곳에서 잡을 수 있겠구나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건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감 잡았지. 물론 이제 그게 좀 아쉬운 점. 코노스케보단 그 감 잡는 게 늦었어. 확실히 코노스케가 감 잡는 건 잠깐만 빨랐어. 그러면 이거는 오카다의 문제입니까? 제작진의 문제입니까? 제작진이 커요. 이거는 여태까지 이거는 그 루리앱에서 저 말고 다른 분이 평을 해주셨는데 선수는 잘못이 없다. 이번 AW24 시즌은 선수는 잘못이 없다. 운영진이 문제다. 토니칸 포함. 그 코노스케 건이랑 오카다 건으로 잠깐만 돌아가서 그러면, 얘기를 하면 저는 이거 오카다 망가뜨린 거 영복수 책임 크다고 봐요. 너무 친한 사람이라서 너무 그거구나. 이상하게 돼있구나. 그래서 결론이 벨트 스크래치잖아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오카다면 제왕 오카다답게 도네빌 레이는 제왕답게. 아니 그 오늘 등장신 보니까 아예 하늘에서 진짜로 돈을 쫙 뿌려주더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카다는 그런 오카다가 맞아요. 하늘에서 진짜 돈 도네빌 뿌려주고. 내리게 하는. 도네빌을 내리게 하는 그 레인메이커가 맞는데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봤잖아요. 으이그 소리가 나오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내가 본 오카다는 그 오카다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AW 오카다한테 초반에 실망을 했지.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서 도네빌을 내리게 하는 말 그대로의 레인메이커가 맞는데 신일본의 네. 끝판대장 한때. 그렇다며. 근데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뭐야? 얘는 돈 뭐야? 그냥 몇 푼 뿌리고 옆에서 막 영벅스가 와 이지랄하고 결국에는 벨트 하나 쥐어주고서 벨트 스크래치 했다? 뭐야 그게? 뭐 푸대접이야. 근데 코노스케는 DDT에서는 한 번도 뭐 악역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무적선역이었어요 DDT에. 돈 캘리스를 갑자기 만나더니 악역번 전환하고. 악역으로 바뀌면서 본인의 캐릭터가 급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놀랍게 기량도 떡상승했어요. 이번에 레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스레드를 자주 하는데 예. 스레드에 가끔씩 레슬링 얘기가 올라와서 보면은 2024년에 가장 기량이 급상승한 레슬러를 손꼽아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타케시타 코노스케 네.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느낀 게 제가 알고 있던 코노스케는 옛날 노아나 DT 때 선역만 하던 코노스케였어요. 그때 아오키시냐가 악역이었지. 우리가 알고 있던 MMA 선수 아오키시냐가 프로레슬링 전향하면서 코노스케 막 괴롭히고 이런 거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선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선역은 잘하네. 근데 얘 악역 해본 적 없잖아. 근데 악역 잘하네. 근데 거기에다가 오카다보다 피지컬이 좋아요. 네. 물론 오카다도 옛날 운동선수 어릴 때 하고 코노스케도 어릴 때 운동했었는데. 아니, 근데 오카다랑 코노스케랑 비교를 해놓고 보면 지금 코노스케 피지컬이 조금 더 좋아요. 물론 게다가 키라든지 이런 나가는 덩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래 또 어리잖아요 오카다보다. 그러니까 잠재력이 아직도 많아요. 그거를 돈칼리스 옆에서 아마 올해 시즌까지 붙어 있으면 이 잠재력이 더 만개를 할 것 같은데 오카다는 괜히 영복스 옆에 붙어가지고 이지랄을 하느라 정체가 됐던 거고. 그래서 오카다는 올해 뚫린 거는 맞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5 시즌의 과제는 뭐냐면 그 정체되어 있던 그 본인의 능력이 그게 끝이 아니어야 됨을 증명해야 돼요. 그네 코노스케가 제일 문제네 하필이면. 그러니까 아니 오카다의 문제, 오카다의 올해 과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노스케가 제일 문제가 아니라 오카다 자체로 스스로가 봤을 성장해야 때. 된다도 네. 있고. 좀 복합적이네요.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는 뭐냐면 저같이 오카다를 당신들한테 귀로만 들었던 오카다가 아닌 진짜 봤을 때 와 졸라 멋있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할 정도의 경기력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그걸 못 보여주면 오카다는 올해 실패입니다. 근데 일단 이번 월드엔드 경기 한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단 그 오카다는 돌아왔어요. 일단. 일단 돌아왔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딱 영복스의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혈이 뚫리네.